반갑습니다. 이보다 조금 더 알 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지션 벡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션 벡터란 위치 벡터라고도 하며, 위치 벡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 카티시안 벡터는 벡터의 크기와 단위 벡터로 벡터를 표현했다면, 위치 벡터는 직교 좌표계에서 표현되는 점의 위치로 벡터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벡터를 직교 좌표계의 x, y, z축 성분으로 표현하는 것이 위치 벡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때 이 벡터 r을 생각하지 말고 이 점 p를 먼저 생각을 할 때 이 점 p의 이 직교 좌표계에서의 좌표값은 다음과 같이 x, y, z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즉 이 점에 대한 정보를 이러한 원점으로부터 이 점까지의 벡터 r을 바로 위치 벡터라고 하고, 이때 이 위치 벡터를 마찬가지로 저번 영상에서 다루었던 카티시안 벡터 형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xi 플러스 yj 플러스 zk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 위치 벡터의 정의를 배울 때는 아마도 이 원점, 벡터의 시점이 원점인 벡터를 위치 벡터라고 정의를 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정의도 맞지만 정역학이나 이러한 우리가 역학에서 다루는 위치 벡터는 이러한 두 점이 있을 때 그 한 점이 반드시 이러한 직교좌표계의 원점일 필요는 없고, 그러한 두 점의 어떤 이러한 좌표값만 알고 있다면 그 두 점에 대한 좌표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위치 벡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이러한 벡터 r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항상 그 벡터의 덧셈에서 보았듯이 이 RA 플러스 R은 이 RB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 벡터의 삼각형법에서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이 수식에 의해서 벡터 R은 결국 벡터 RB 빼기 벡터 RA가 되게 되고, 이 RB와 RA를 이러한 식으로 좌표값을 이용해서 표기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 있으며, 결국 이 벡터 R이라는 것은 이 A와 B의 좌표값을, 그러니까 X축 성분의 좌표값을 빼고 Y축 성분의 좌표값을 빼고 Z축 성분의 좌표값을 뺀 값을 각각의 축의 단위 벡터의 곱으로 표현한 것을 이 벡터 R로 표현을 하게 되고, 결국 이러한 폼은 마찬가지로 카티시안 벡터 폼이 되겠습니다. 라인을 따라 작용하는 힘 벡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실제 세계는 실제로는 좌표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좌표계를 어떠한 문제에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되는데, 좌표계를 도입하여 계산을 하면 수학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 되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다루는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좌표계를 도입하는 이유는 공학적 문제의 계산 범위를 한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사진과 그림에서처럼 이러한 줄이나 어떤 실 같은 라인을 따라서 힘이 작용할 때 우리는 좌표계를 이러한 식으로 도입을 하게 되고, 이러한 좌표계를 통해서 이 점들의 좌표값을 산정을 해서 위치 벡터를 산정을 하여서 역학적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즉 이러한 경우 이 좌표계를 도입을 하여서 이 라인을 따라 작용하는 단위 벡터를 구하게 되면 단위 벡터와 이 AB 사이에 그 힘이 작용하는 힘의 크기의 스칼라 값을 구하면, 우리가 맨 처음 벡터의 단위 벡터를 정의를 할 때 이 단위 벡터라는 것은 항상 이 힘 벡터의 방향을 나타내는 값이고, 또한 이 앞에 스칼라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스칼라 값은 항상 이렇게 벡터의 앞에 나올 수 있고, 결국 이 단위 벡터 u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벡터를 그 벡터의 크기로 나눈 것으로 정의를 하기 때문에, 이때 벡터 r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표기 형식대로 이러한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벡터 r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그림에서처럼 이러한 고무밴드가 이러한 A점과 B점에 고정이 되어서 부착이 되어져 있을 때 이 고무밴드의 길이와 방향을 결정하라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위치 벡터를 다루었기 때문에 이 점 A와 점 B의 코디네이트, 즉 좌표값을 먼저 구하면 다음과 같이 A점은 이때 단위는 미터를 표기를 했지만 미터를 생략하고 그냥 1,0,-3, B점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2,2,3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AB 사이를 이러한 벡터 R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이 벡터 R은 각각의 X축 성분, Y축 성분, Z축 성분을 연산을 해서 이러한 단위 벡터 ijk로 표기를 하면 되는데, 이때 이제 먼저 X축 성분은 지금 이 형식은 A점을 시점으로 하고 B점을 종점으로 해서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항상 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벡터를 배울 때 연산을 하는 것을 벡터뿐 아니라 어떤 좌표계의 이러한 길이 값을 산출할 때, 길이 값을 산출할 때 보면 길이 값이 아니고 최종적인 좌표 값을 산출할 때 보면 먼저 B에서 이 A를 빼게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m 빼기 마이너스 1m가 되게 되고, 이제 Y축 성분은 2에서 0을 빼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Z축 성분은 3에서 마이너스 3을 빼게 되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3i 플러스 2j 플러스 6km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제 길이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길이 값은 이 각각의 X축, Y축, Z축 성분을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우면 되므로 계산을 해보면 7m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 벡터 R의 단위 벡터를 구하게 되면, 먼저 R은 다음과 같이 이것을 이쪽에 표기를 하면 되고, 이 R은 우리가 길이 값으로 구한 값을 7m를 대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7분의 3i 플러스 7분의 2j 플러스 7분의 6k가 되게 됩니다. 또한 저번 영상에서 우리가 단위 벡터는 이 값이 코사인 값으로도 우리가 표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7분의 3이 되므로 알파는 아크 코사인 7분의 3으로 계산을 해보면 알파 값은 115도가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베타와 감마를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은 값이 산출되게 되며, 이러한 값을 최종적으로 이 좌표계에서 도시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알파 같은 경우는 이 x축과 이 벡터 r과의 이루는 각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 베타는 y축과 이 벡터 r과의 이루는 각이 되며, 마찬가지로 이 z가 아니고 감마 같은 경우는 이 z축과 이 벡터 r과의 사이각이 되게 됩니다. 위치 벡터의 결론은 결국은 우리가 카티시안 벡터를 이러한 식으로 표기를 하는데, 그때 우리가 이 카티시안 벡터에서 이 벡터의 크기 값이 결국은 이러한 좌표 값으로 표현한 것을 위치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